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저 오늘 오복다육의 전체 살균제 방제하는 날이에요. 우리 사장님 저기 파란 통을 들고 왔다 갔다 지금 약을 치고 있죠. 여기는 대부분 한 테이블도 빼놓지 않고 한날 1시에 전체적으로 방제를 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침 방제하는 날이라요. 분갈이도 못하겠고 하엽 정리도 못하겠고 이래저래 못해서 여러분들 살균제 약 치는 거 요거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통 때는 여기 농약은 이 정도의 규모는 농약을 치잖아요. 농약을 치죠. 사장님 오늘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해봐. 네, 오복다육이에요. 네. 오늘 친환경제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저희가 지금 오픈한 지 한 3년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농약을 썼는데 큰 효과를 못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의 사장님들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친환경제도 괜찮다. 그래서 썼더니 작년에 거의 안 물렀죠. 안 물렀지. 다른 농장에서는 작년에도 심했는데. 친환경제랑 농약이랑 같이 했었어? 아니요, 친환경제로만 했었고 처음 할 때만 농약으로 했었어요. 작년에 물음 없었지. 여기는 별로. 그러니까 없는 있기는 편이었지. 있었지만 근데 이제 훨씬 덜했죠. 다른 그렇지. 데는 뭐 매니아님들 한 달씩 물으시는 곳도 많았고. 맞아. 곰팡이 유행했다고 네, 하고. 맞아요. 저희는 근데 진짜 그게 없었죠. 그리고 농장 사장님은, 윤 대표님은 각 다른 농장이라든가 물건 하러 가는데 많이 다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동량 많이 하잖아. 네. 뭐 올해 병증의 뭐 유행 같은 거? 균 쪽으로 확실히 많이가 얘기가 나온 게, 뭐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습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날씨 자체도 그렇게 다육이한테 좋은 날씨는 아니었어요. 그렇지. 막 여름에 막 6월달에 그렇죠. 우박도 오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장마 시즌에는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균 쪽으로 좀 많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초보맘이들한테 조금 도움의 말을 준다면? 미리 방제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장마 시즌이 아니라 거의 이제 우기잖아요. 한 달 내내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럼 곰팡이 균이나 내지는 이렇게 무름병 이런 걸 위주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기가 끝날 때쯤 그때는 탄저병. 네, 탄저병은 아무래도 고추를 키우시는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실 거죠. 그렇죠. 네, 그 탄저가 좀 많이 심하니까 그때 한번 해주시면 더 좋고, 올해는 세균적으로 층보다도 균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란다에서는 어쨌든 농약은 좀 부담스러운데, 네. 이렇게 키핑장의 큰 대형 농장에서도 친환경제로 그렇죠. 네. 어쨌든 효과 좋은 게 제일 좋아요. 효과가 충분히 농약 이상으로 있다. 훨씬 좋죠. 네, 꼭 무조건 농약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또 이렇게 균제를 하더라도 친환경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농약도 지금 사람의 해가 되지 않게 많이 만들어진다고는 많이 하는데, 네, 정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약해졌지. 약해진 것도 있는데 이제 좀 갈 때 이제 그 농약방 사장님들한테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좀 그렇지. 이게 우리가 먹을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고 약해가 제일 없는 걸로 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 다육이는 좀 예민하고 약해를 많이 입는 식물이니까. 그렇죠. 근데 작년하고 올하고 사용을 해봤을 때 친환경제가 효과가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가능하다. 그래도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차광이죠. 차광. 지금 옆에도 저희가 그렇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네. 이불도 다 덮어놓고 지금 근데 차광막을. 끝나고 나서는 이 이불도 덮을 거예요, 저희는. 옆에도? 왜냐 옆에가 이제 지는 해가 있어가지고 해가 그렇지. 지금 들어오니까 그렇지. 이거 이불을 덮을 거예요. 옆에도. 네,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거 약 치고 나서 만 하루 정도 해를 차광해? 거의 그러는 편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근데 밤이 되면은 이게 통풍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지. 이 환풍기도 거의 뭐 한 50분 돌아가고 10분 쉬어요. 그러면 밤에. 해가 떨어지면 네, 그렇죠. 옆에 이것도 다 열고. 그렇죠. 그때 이제 열고 가야죠. 그렇지. 왜냐면 이거를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나절이네. 한나절? 하루에 한나절이야. 한나절이죠. 그러니까 한나절. 끝나고 나서 내일 아침에 오시면 이거 아마 다 별로 말랐지.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 거의 다 그렇지, 마를 거예요. 통풍이 좋아가지고. 그렇지. 근데 어쨌든 차광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 직사광선이나 이 햇빛을 보게 되면은 약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지금 여기 회원님들 거 전체 다 치고 지금 제 거 치고 있거든요. 제 거는 지금 물 타임하고 맞아가지고 듬뿍 쳐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베란다에서 칼슘제 주는 거나 사장님이 지금
이 방제를 하는 거나 물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양이 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지금 여기 저쪽으로 가야 되는 정도로 네. 충분히 부었다는 거잖아.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물이 다 맺혀 있어요. 얘네도 그렇지.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그렇지. 그러니까 분사가 그렇게 약한 게 아니라서 아니 이 분사기가 내가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훨씬 좋죠. 훨씬 세고. 분사력으로 따지면 2배 이상 되나?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여야 되지? 앵글을 얘를 잡아 보시면은 얘가 좀 색감이 나오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저 마스크 꼈어요. 네.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한 게 아니지. 네,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야, 1, 2, 3초에 이 물방울이 떨어질 그렇죠.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오늘 3일날 이거 하잖아. 네. 그 6일날 2차 방제 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왜? 친환경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2번 정도, 3번 정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또 달걀한테 크게 해가 없으니까? 해가 아예 없죠. 네, 친환경제라서. 그래서 지금 그런- 1차, 2차. 원래는 한 번 뿌리고 3회까지 하는 거를 추천을 하세요. 여기 그 약방 사장님이. 약해서? 네. 그러니까 약하기보다는 그래야만 확실히 잡을 수가 있대요. 3번 정도 쳐야. 네, 첫 번째 하면은 한 70% 정도 잡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하면은 이제 80%, 이제 세 번째 하면 거의 90% 가량은 이제 물음을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난 물 안 주길 잘했네. 그렇죠. 만약에 주시면 안 되지. 두 번 하는데 물을 좀 최근에 준 사람은 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이제 공지를 하죠, 저희는. 물을 아. 주지 마시라고. 맞아, 네, 맞아.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10일 전, 며칠까지? 네, 그때는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해서 맞아. 물 관수를 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죠. 저도 그냥 방제 예보 공지사항 보고 그렇죠. 저는 뭐 시간상도 그렇지만 어쨌든 물을 안 줬어요. 제 짝꿍이 주기적으로 와서 주는 시기가 좀 지났는데 안 주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요 약물도 얘네들은 물이기 때문에 좀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제할 때는 베란다 아이들은 약물을 주면 안 먹어. 양이 적어서 그럴까 왜 그럴까? 얘네들은 근데 윤 대표가 약을 치면 물을 빵빵 먹더라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분사력이 강하다 보니까 양이 괜찮아 애기 여보서 그래도 아니 하나 쏟았는데 하나도 네네네. 줄기 하나 안 아유. 다치고 아유, 괜찮습니다. 배상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근데 이게 분사가 좋으면은 그만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이게 꽉 차지는 않고요. 그렇죠. 뭐 이 위에만? 정도까지는 차겠죠. 조금씩. 네. 상면으로만. 네, 아니 근데 어쩔 수 오늘 없죠. 아침에 잠깐 방송하는 거 눈팅 귀팅 들었는데 그 공기 중에 이거 내용 좋던데 그거 한 번만 얘기해 주지. 공기 중에 그러니까 얘를 완전히 흙을 듬뿍 적셔가지고 이 병충 해가 없애는 차원이 아니고 공기 중에 균이 날아다니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던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리 이제 뭐 충 쪽은 특히나 이제 속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물론 위로 떠다니는 애들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가 하는 방제 자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저희 것도 하고 여기 것도 하니까 이 공중 자체는 공중 일단 자체. 균을 다 잡을 수 있고 그렇지. 충은 가더라도 얘가 이제 오지 못하게 옮기지 못하게. 그렇게 예방을 하는 차원이지 응. 뭐 그렇다고 저희가 이게 뭐 만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박멸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퍼지지 않고 옮기지 않는 걸 그렇죠. 중점적으로 한다 그 말이잖아. 혹시라도 베란다에서도 그거 중요하지. 중요하죠. 어쨌든 그치? 외부에서 침입이 원인이 많이 나니까. 베란다맘들은 대부분 문을 열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미리 예방해서 얘들 이제 나갈 수 있게. 오늘 그렇게 아침에 해주는 게 좋죠. 귀팅으로 그거 듣는데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 저거다 싶은 거야. 100% 박멸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없어요. 네. 대신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애기들 보호하지 내 균이 내 옆으로 오지 않게. 그렇죠. 예방 웬만큼 차원에서. 예방 차원으로 하는 거다. 이런 차원으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좀 편하실 거예요. 이게 그렇지. 꼭 내가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뭐 더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 많지만 근데 저희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걸 차단해주는 차원. 여건으로. 네, 그렇죠. 아도 오복다육 키핑장만한 데가 없어요. 알죠. 방제면에서. 그럼요. 최고예요, 최고. 고마워요. 네네네. 이거 이거 더 쳐야 인터뷰 돼. 비용 줘야 돼? 아니. 아까 하나 깬 걸로. 그래. 일단 뻥까이. 더 쳐야 돼요. 이거는. 조금 더 치고. 네네네. 자, 나머지 사장님이 이 옆 테이블 약이 떨어져 다시 타가지고 여기까지 다 방제를 했어요. 지금 현재 약을 방제를 해놓은 상태라 옆에 이불이라고 표현해요. 차광막
위에도 차광막 전부 쳐진 상태죠. 일단 오후에 지는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게 오늘 저녁 늦게까지는 이렇게 해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 전부 이불을 걷어가지고 또 공기를 통하게 그렇게 해놓고 가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 오복다육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농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체 방제를 하고요. 뭐 연막탄 같은 것도 사용을 하는 데가 있고 전체 방제로 사람을 써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여기 오복다육 같은 경우에는 윤 대표가 이 내부적인 회원님들 걸 전체 이렇게 방제를 다 하기는 하지만 저 외부적인 거 있죠. 저 이불 바깥에 외부적인 주차장이라든가 또 여기가 산하고 반 뭐 이런 게 주변에 많잖아요. 대부분 다육이 농장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윤 대표님의 아버님께서 밖에 제초 작업도 다 하시고요. 밖에도 소독을 다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거를 완전히 차단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도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방제를 하느라고 짱이만 일을 하나도 못했죠. 비빔밥을 조금 배합토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약을 뿌리면 이게 막 공기 중에 날아다니거든요. 저 아직까지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장갑은 좀 답답해서 벗었지만 일단은 친환경제라고 하니까 기분상으로도 좀 편안한 것 같고 사장님 말 맞다나 자 친환경제도 농약 못지않게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농약하고 친환경제는 백지장 하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제만으로도 충분히 이 넓은 농장이 커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좋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약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두 번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짱이만 약을 방제하는 바람에 뭘 했냐면 여기 대부분 이 회원님들이 여기 오늘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이제 분갈이도 못해 하엽 작업도 못 하잖아요. 약을 충분히 지금 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지지 말아야 되고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그래도 전부 약 방제하는 동안에는 저 앞쪽에 모여가지고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씩 하고 옥수수 사다 막 뜯어 먹어가며 아주 또 재미있는 다과 시간 뭐 이렇게 노닥노닥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방제가 끝나고 나니까 다들 뭐 하시냐면요. 이제 정리정돈이에요. 왜냐면 다른 거 못하니까. 다 정리정돈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따라서 일단은 바닥 청소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 외부적인 침입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 화분 그동안 아이들 저명관수하고 했는데 오늘은 약을 방제를 해서 저명관수도 못하고 해서 그동안 이제 뽑아내고 여기 아팠던 아이들 제가 버린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뽑아가지고 전부 뽑아서 버리려고 했는데 미련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밑에서 자구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아유 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리해서 뽑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요거 하나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리고 있어요. 이 미련을 갖지 말고 농장 사장님들이 또 보시면 아유 그냥 돈 주고 사지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식물이 살아있는 식물이 아가가 저렇게 나오니까 또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말려가지고 한번 분갈이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일단 뽑아서 이렇게 말려놓은 상태고요. 근데 이것도 분리수거 해야죠. 빈 화분하고 이제 분리수거를 해서 전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바닥 청소를 전부 하니까 막 속이 다 시원한 거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자 이런 키핑장이나 베란다 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분 소독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 매니아님들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환풍기도 다 꺼져 있고 선풍기도 다 꺼버렸습니다. 제가 계제에 다육이들 저명관수도 못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아주 완전 맞는 다용도예요. 다용도. 여기다가 물을 받아서 화분을 담궈놨죠. 이제 화분 소독도 이것도 씻어서 세척해서 햇빛에 말려도 좋고 집에서 같으면 뭐 끓는 물에 한 번씩 튀는 거 뭐 이런 것도 괜찮고 한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여의치가 않잖아요. 자 초보마님들 꿀팁. 자 이렇게 물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화분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물을 받은 다음에 저 이거는 뭐냐면요 살균제예요. 살균제 카브리오라고 해가지고 이 탄저병에 사용하는 종합 살균제인데요. 이렇게 이제 쓰다 남은 뭐 유통기한이 지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살균제가 저한테는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사용해가지고 이거 뚜껑을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장갑을 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정확하게 용량요법을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략
대략 합니다. 물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자, 살균제를 그래도 평상시에 방제를 했던 그 비율이 눈찜작으로도 이렇게 있잖아요. 1000대1 정도. 그러면 병충해 기운이 이제 싹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살균제를. 요거는 제가 이렇게 좀 하얀 얼룩이 낳는 독한 약이라서 잘 안 쓰는 그런 약이에요. 농약이고 친환경제를 해도 상관없어요. 집에서는 친환경제로 하세요. 친환경제로 해서 살균제를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물을 받아서 충분히 섞어서, 자, 섞는 방법은 샤워기가 섞어요. 손 안 됩니다. 손 안 대고, 자, 이렇게 물을 받으면은 거품이 충분히 나게 충분히 섞잖아요. 이 정도 받으면은 1000대1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병 뚜껑으로 반 뚜껑도 안 했어요. 반 뚜껑도 안 했는데, 자, 이렇게 거품이 충분히 나게 섞은 다음에 여기다가 화분을 담궈 놓는 거죠. 요거는요, 이게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구독자님 중에 매니아분님들, 우리 선배님들 다육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르쳐 준 방법이에요. 화분 소독을 어떻게 하냐 하고 여쭤본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농장이나 키핑장 같은 경우에는 물, 불 뭐 이런 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요. 살균제를 섞어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다육이 약간 메롱한 다육이들 뽑아낸 화분들 담그는 거예요. 하루만 담궜다가 오늘 이렇게 담궈 놓고 내일 와서 요거를 이제 건져내서 여기서 말리든지 아니면 저 복도에 햇빛에서 좀 바닥바닥 말리면 여기서도 균이 싹 사라진답니다. 싹 사라지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바닥도 지금 비닐로 이렇게 덮여져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녹조로 푸른색으로 이끼 같은 게 이렇게 끼어요. 저런 게 이제 곰팡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균이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물론 위에서 상면에서 방제를 할 때 여 밑으로 약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효과도 방제 어느 정도의 효과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화분을 건져내고 이제 지금은 담궈져 있는 상태니까 제가 임시로 이렇게 하지만 화분을 담궈 놓고 난 요 살균제 물을 여기다가 자 이렇게 뿌리면은요 이 바닥도 살균이 돼요. 웬만큼.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느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제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방제하는 김에 자 이런 식으로 바닥에다가 화분을 담궜던 소독한 약을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균도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란다에 물청소가 가능하다면 살균제 약을 제가 칠 때 벽도 치고 창턱도 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키핑장이나 개인하우스 같은 곳에서도 일단 바닥에 이렇게 돌이 깔려 있든지 비닐이 깔려 있든지 제초포라고 하나요? 그런 게 깔려 있거든요. 부직포 같은 거 그런 게 깔려 있으면 이렇게 살균제물을 이렇게 한 번씩 소독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끼얹어 주면 훨씬 더 좋다는 거. 그러니까 외부적인 침입을 완전히 차단하는데 하나를 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전에 구독자님 우리 선배님이 알려주셨어요. 소독 살균제 다육이 살균 살충하는 그 약재를 이용해서 약을 타가지고 화분도 소독하고 바닥이라든지 이런 테이블 뭐 이런 데도 전부 이렇게 한 번씩 살포를 해서 소독을 해주면 진짜 좋다라는 이야기를 댓글로 주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이걸 한답니다. 이것도 좀 소독하는데 도움이 되실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다육이를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옆에서 보니까 정면이 하나도 안 보이죠? 오늘은 진짜 이쁜 거 하나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잠깐만요. 미치겠다. 호두 봐, 호두. 아이고, 요 목표 투구를 2개 사가지고 콩분에다가 이쁘다, 귀엽다. 자요. 제 손하고. 자, 이쪽으로 눈 돌리기를 해서 작정한겨?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너무 귀엽죠? 귀여워. 나도 하나 해놨는데, 야, 지금 2개 해놨어. 이쁘다. 예. 이렇게 모아봐. 옳지, 이렇게. 얘 하얀 애 모양 잘 보세요. 속 안에 별 모양 들었어요. 무늬가 확실히 틀리다. 예. 이쁘다.
이런 것도 하나씩 하면 나중에 또 하나씩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이웃님들하고 어울려서 소독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따라서 했어요. 이게 옆에 이웃님들이 막 깔끔한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한번 쳐다봤다가 저런 통도 동그란 통을 쓰는 분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사각통을 쓰는 분이 있고 다양하거든요. 나무 선반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소 선반을 사서 쓰시는 분이 있고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밭대기 같은 거 사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눈동냥 해가지고 내가 이제 키핑장을 꾸미는데 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따라쟁이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옆에 이웃님들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방제하는 것도 따라 하시면 좋고요. 또 인테리어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거 이런 것도 따라 하시면 좋답니다. 어쨌든 오늘은요. 지금 물이 약간 고픈 상태에서 약물만 줘가지고 아이고야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약물 뿌리기 전에 조금 하엽 정리를 하고 테트리스를 했어요. 우리 호두맘님이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한 거 요거 테트리스에서 해놓고 또 반대쪽도 테트리스를 싹 해줬어요. 이쪽도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하는 거를 테트리스라고 하더라고요. 게임하고 똑같으지. 짝 맞춰서 열 맞춰서 크기 맞춰서 색상은 지그재그로 섞어서 공식이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기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짱이만 오늘 아주 방제하는 날이라 별로 할 일 없어서 띵까띵까 놀을 줄 알았는데 바닥에 들어가 가지고요. 아이고 들어가서 한바탕 세 군데를 쓰고 나니까 지금 저 숨이 차가지고 다른 때보다 더 푸지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힐링하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거 엘크온 금이에요. 이쁘죠? 자, 그리고 이 아이가 허니핑크, 그리고 이 아이는 송염. 뭐 유명세에 있는 창을 뭐 특별히 모으는 건 아니지만 이건 첼로. 건강한 아이들이 이제 앞쪽으로 진출을 하니까 그래도 요거는 먼디. 예전에 초창기 창 뭐 이런 거고요. 얘는 외두로 와가지고 이렇게 군생이 되네요. 이거 우리 언니예요. 우리 언니 얼굴 하나짜리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링클 마리아 금. 이것도 선물 받은 거죠. 생뚱맞게 여기 지금 아담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화분 때문에 이 아이가 짝꿍 하느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고요. 또 이 아이 요즘 엄청 착하더라고요. 마그마금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것 같고 색깔 이쁜 아이는 요 샤프란 블루하고 뭐 제시, 홍시 이런 아이들 빨간 빛을 보려면 그런 아이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도 아직은 색감을 좀 덜 빼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워낙에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다육이 관리하는데 조금 혼돈스럽다 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기본적인 방제는 지금 시기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 장마가 오기 전에, 여름이 오기 전에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충해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 이게 중요하답니다. 그래도 100% 박멸은 안 되지만 확률을 혼자하게 줄일 수 있어요. 작년에 키핑장에서 글쎄요 아픈 아이도 있었지만 수량이 그리 많지 않았고 항상 건강한 아이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여기도 이 화분 이게 바뀌어서 있었대요. 이렇게 바뀌어서 있었는데 호두맘이 꽃 모양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야,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런 거 생각 못했어요. 그냥 짝꿍만 해놨더니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꽃 모양을 이렇게 맞춰서 놨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건강하고 이쁜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이쁩니다. 도테랑 콜로라타 프렌티, 자 이거는 치아와 엔시스, 자 이것도 도테랑 그렇답니다. 자, 내일도 또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영상으로 또 부지런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뿌듯하니 행복하다고 할까요? 다육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한 일조를 한 것 같아서 아주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이쁩니다. 휴밀리스하고 양진이에요. 웬만큼 양진이 꽃다발 부케 내가 목표한 대로 그대로 커지고 있는 게 너무 이쁩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